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흡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보니까는 여러분들 형성평가도 다른 시간보다 잘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원리 파악만 하면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달달달달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리 파악을 하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네, 지금 호흡 두 번째 시간이라 그랬죠. 170 교과서는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학습지는 8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1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페이지 보시면 호흡 운동 원리 알아보기가 나와 있죠. 네, 요거 실험을 선생님이랑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실험은 어떻게 하는 실험이냐면 선생님이 이거에 관련된 실험은 형성평가에다가 링크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운동 원리 알아보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구부러진 빨대 두 개를 맞대어 Y자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Y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 빨대를 두 개를 맞대어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잠시만요. 선생님 마음이 바쁜데. 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아이고 왜 안 되지? 지금 보시면은 빨대를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개를 Y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접착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풍선을 연결을 이렇게 해줬어요. 되셨죠? 네, 이렇게 고무풍선을 끼운 다음에 고무풍선을 끼우고 고무줄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네, 이런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넣었어요. 플라스틱 컵 밑에다 구멍을 뚫었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큰 고무풍선을 잘라서 여기를 막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고무줄로 고정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내가 손으로 이 부분을 끝부분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늘렸다가 놓았다가 하는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보시면 어떤 실험인지 아시겠죠? 그럼 교과서 179페이지 정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1번 볼게요. 네, 정리 1번을 보시면 네, 정리 1번을 보시면 작은 고무풍선,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179페이지에. 그래서 작은 고무풍선은 어느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였냐면은 폐입니다. 폐. 우리 몸의 폐. 작은 고무풍선은 폐, 기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져서 폐가 이렇게 우리 몸의 좌우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고무풍선은 폐고요. 그다음에 빨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기관이에요. 기관 또는 기관지. 기관에서 더 들어오면 기관지였죠. 네, 고무막은 어디를 표현한 거냐면은 네, 맞아요. 가로막입니다. 가로막. 네, 고무막은 가로막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안의 공간이 흉강이에요. 안에 내부의 공간, 흉강. 그래서 플라스틱 컵 안의 공간을 흉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은. 네, 그래서 고무막을 잡아 당길 거죠. 선생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폐가 이렇게 작은 고무풍선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고무풍선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라는 얘기예요. 고무막을 잡아 당기면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커집니다. 네, 여기를 잡아 당기면 고무풍선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밀어 넣으면 고무풍선이 작아지는 거를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네, 여러분들 링크 걸어주는 실험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네, 고무막을 잡아 당기면 고무풍선이 커지고요. 커졌다란 얘기는 그렇죠. 빨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왔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 당기면 빨대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작은 고무풍선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고무막을 안으로 이렇게 다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고무풍선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쪼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네, 맞아요.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고무풍선을 잡아당기고 놓을 때 컵 안에 작은 고무풍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쓰라 그랬죠. 그래서 잡아당기면 고무풍선은 커진다. 그 다음에 놓으면 고무풍선은 작아진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정답을 띄워줄게요.
네, 보시면은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작은 고무풍선은 커진다. 그 다음에 고무막을 놓으면 고무풍선은 작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무풍선이 커졌다란 얘기는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그 다음에 고무풍선이 작아졌다란 얘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네, 세 번째 거 보시면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플라스틱 컵 안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컵 안의 압력은 어떻게 변할지 설명해 보자 그랬죠. 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1학년 때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은 작아진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부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무슨 법칙이었죠? 네, 맞아요. 보일의 법칙이었죠. 우리 1학년 때 보일의 법칙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컵 안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컵 안의 압력은 어떻게 변할지 설명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란 얘기는요.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고무풍선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고무막을 잡아 당겼을 때예요. 그럼 안에 내부 공간이 커졌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그다음에 반대로 네, 고무막을 이렇게 안으로 놓을 거예요. 놓든지 아니면 더 안으로 밀어 넣던지. 그러면 내부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부피는 작아질 거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압력은 커진다. 무슨 법칙? 네,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그래서 세 번째 답 해결했습니다. 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4번이 해결이 되면 선생님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러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4번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폐동맥, 대동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여기는 어려웠는데 여기는 별거 없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숨을 들이마실 때 그랬죠. 지금 4번 보시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들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들이마셔보죠. 그러면 이 숨을 들이마실 때가 들숨입니다. 들숨.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는 안에 공간이 넓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안에 공간을 넓히려면 갈비뼈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안에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갈비뼈는 위로 올라오고요. 안쪽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로막. 갈비뼈 옆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갈비뼈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가로막이 있을 거예요. 사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네, 이 안에 공간을 넓히려면 이 가로막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지 넓어질까요?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와야지 넓어질까요? 그렇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들숨은 안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갈비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위로. 그 다음에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안에 공간이 넓어질 거예요. 그럼 공간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흉곽 내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죠. 부피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위로 올리고 가로막을 내림으로 인해서 흉곽 내 부피가 커지고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그렇죠. 압력은 낮아진다.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에요. 기체 이동은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압력이 외부가 더 높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들이마셔서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네, 교과서 1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페이지 호흡 운동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는 근육이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공기를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숨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들숨인데요. 네, 들숨인데요. 지금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들이마시면 네, 선생님이랑 보고 한번 다시 볼게요. 들이마신다. 들이마시는 게 들숨인데 이렇게 들숨이 되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올라가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네, 갈비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안에 공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네,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지금 가로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여기 공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흉곽이 넓어지고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이마셔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에 공간을 넓힘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기체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날숨 다시 볼게요. 날숨은 안에 공기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가로막이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흉곽이 좁아지면 압력은 높아져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는 압력이 커진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폐에서 공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 180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들숨, 날숨. 들숨은 들이마셔지는 거죠. 들이마셔진다라는 얘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마셔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셔가지고 커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마셔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안에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는 갈비뼈가 올라와야 되고요. 횡격막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안에 공간이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죠.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기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가 들숨이죠. 그 다음에 날숨을 보시면은 안에 공간을 좁힐 거예요. 안에 공간을 좁히면 갈비뼈는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지만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네, 공간, 부피가 줄어들죠. 그럼 압력은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기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들숨은 아까 그 모형 원리, 호흡 운동 원리, 호흡 운동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원리에서, 그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일까요? 고무막을 놓았을 때일까요? 그렇죠. 안에 공간을 이렇게 넓히려면은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리면 이렇게 고무막을 잡아당겨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풍선이 양쪽에 매달려 있는 풍선이 커져요. 그래서 커졌다란 얘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란 얘기. 그다음에 날숨은 그 모형에서는 고무막 내가 잡아당겼던 거를 놓는 거예요. 놓던지 아니면 더 이렇게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밀어넣으면 공간이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압력이 커진다라 그랬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는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고무풍선이 다시 이렇게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모형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고무막을 당겼을 때가 들숨인지 날숨인지. 되셨나요?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한다라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결과 들숨이고 이 결과 날숨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들숨이라는 거 들이마셔 봤을 때 내 갈비뼈, 내 몸의 그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느껴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들숨 이렇게 들이마셔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네, 안에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기체가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이마셔 보면은 안에 공간이 커지죠. 그럼 갈비뼈는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갈비뼈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그렇죠. 가로막이 내려가야지만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가로막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보일의 법칙, 압력은 작아진다. 되셨나요? 네, 압력이 작아졌다란 얘기는 폐 안쪽에 압력이 작아졌어요. 그럼 공기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지금 안쪽이 낮아졌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그래서 들숨인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과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키고 압력 변화를 시켜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날숨 보겠습니다. 갈비뼈가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가로막이 올라갈 거예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흉곽의 부피는 네, 줄어들죠. 안에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보일의 법칙, 압력은 커진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안쪽에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기체는 바깥에서 어디로?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안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네, 들숨날숨 다 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보일의 법칙 기억이 나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내 안쪽의 공간, 흉곽, 안쪽의 공간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18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체 교환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 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고요. 실제로 네,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폐로 들어온 산소예요. 여러분들이 가로막과 갈비뼈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폐로 산소가 들어왔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폐포를 하나 그려놨는데 폐포 하나만 지금 보시면 일단 이렇게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 지금 산소만 볼 거예요. 네, 지금 산소가 들어왔고요. 이 폐포를 누가 감싸고 있냐면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모세혈관. 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데 폐포로 들어온 거를 모세혈관에 보내줘야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보낼 수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지금 폐포에 들어왔는데 얘를 온몸 구석구석의 세포에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세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양소들을 분해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폐포까지 이 산소를 들여보냈으면 이 산소를 모세혈관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선생님이랑 순환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폐에서 일단 순환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폐에서 어디로 다시 가냐면 폐에서 깨끗하다기보다는 산소를 많이 실은 혈액이 어디로 갈 거냐면 네,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가서 강력한 펌프 작용에 의해서 온몸으로 갈 거예요. 온몸으로 가는 건 대정맥이었죠.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서 수축을 하면서 쫙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다시 모세혈관으로 갈 거죠. 구석구석 가야 되니까 혈관을 더 작게 나눠가지고 모세혈관으로 조직세포 사이사이 갈 겁니다. 네,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빠져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맥은 대정맥이었죠.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다시 폐로 갈 거예요. 폐로 가서 산소를 다시 받아들여서 온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혈액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공급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잠깐 볼 거예요. 네, 지금 산소, 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포에 산소가 들어왔고요. 그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모세혈관은 온몸을 다 돌고 들어온 다음에 폐로 왔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없어요. 네, 폐포에는 산소가 양이 굉장히 많고 이 모세혈관 안에는 온몸을 쫙 돌아서 각 조직세포에 쫙 다 전달을 해주고서는 돌아온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농도 차이가 생깁니다. 농도 차이. 네,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이죠. 네, 여러분들 1학년 때 확산 배웠어요.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네, 맞아요. 농도 차이예요. 폐포 안에 산소가 많고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폐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도 생각할 수 있죠. 이산화탄소 생각해 볼까요? 온몸을 다 돌고 들어온 여기 폐동맥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싣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 CO2 기억나죠?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 다음에 폐포 안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요. 모세혈관보다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폐포는 네,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어쨌든 폐포와 그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간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교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다른 말로 외호흡이라는 말도 써요. 외호흡. 네, 폐에서의 기체 교환까지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외호흡이라는 단어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시험 때는 한번 다시 보셔야 되겠죠. 네, 폐에서의 기체 교환 되셨죠? 그럼 밑에 조직세포 똑같아요. 네, 똑같이 무슨 차이냐면은 농도 차이예요. 기체의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 그걸로 인해서 기체가 교환된다. 선생님이랑 그림을 다시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똑같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 안 쓴 색깔로 보시면은 폐에서 네, 산소를 많이 받아온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좌심실로 가서 네, 수축, 쫙 펌프질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모세혈관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세혈관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조직세포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기체는 산소는 조직세포에서 썼을 거니까요. 그러면 기체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확산에 의해서. 그럼 반대로 조직세포는 영양소를 산소로 막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뭐를 많이 만들어냈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조직세포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폐를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했고요.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공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온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심장으로 보내죠. 심장으로 보내서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쫙 수축하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폐로 보내서 다시 또 기체교환, 농도 차이에 의한 기체교환을 해서 확산에 의한 기체교환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날숨을 통해서.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을 다른 말로 내호흡이라는 말을 써요. 내호흡. 폐는 외호흡,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은 내호흡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조금 어려운데 그 선생님 봤을 때는 달달달달 외우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생각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밑에 스스로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점검 1번 보시면 이제 얼마나 쉬운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1번 보시면 사람의 호흡기관은 코, 그렇죠,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그랬죠. 기관지, 그 다음에 폐 등으로 구성된다. 호흡기관.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지 못하고요. 누구에 의해서 흉곽을 변화를 시키냐면 갈비뼈와 그렇죠. 가로막.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폐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보시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너무 많이 먹으면 숨을 못 쉬겠어 이런 말 하죠. 네, 숨쉬기가 힘들어진 까닭은 뭘까요? 숨쉬기가 힘들어진 까닭은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네,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이 안에 지금 음식물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안쪽으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지금 가로막이 있죠. 가로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면은 가로막이 내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데 힘든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학습지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8페이지 보시면 선생님 수업 잘 들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돼요. 배움 목표 보시면 호흡 운동의 원리를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숨일 때는 고무막을 어떻게 했을 때요, 날숨일 때는 고무막을 어떻게 했을 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호흡 운동 원리 보시면은 그 아래로 내려갈게요. 호흡 운동 원리를 보시면 폐는 근육이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으로 부피가 변화해요. 안쪽 내부 공간이 변화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숨을 들이마실 때 얘기죠. 숨을 들이마실 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내가 실제로 들이마셔보라 그랬어요. 그럼 흉곽의 부피는 증가하죠. 흉곽의 부피. 가로막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여기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는 증가, 압력은 감소. 무슨 법칙? 네, 보일의 법칙이에요.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기체는 이동하기 때문에 숨을 내쉴 때 보시면은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안에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하죠. 부피 감소, 압력의 증가. 보일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기체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보시면 폐에서는 네,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들여와야 돼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기체 교환은 뭐에 의해서? 네, 이거 중요하죠.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기체가 교환이 됩니다. 농도 차이, 어디가 농도가 높고 어디가 농도가 낮은지가 있어야 돼요. 기체의 이동 보시면은 폐포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폐포가 더 농도가 낮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걸 더 먼저 보시면 좋아요. 네, 폐에서는 폐포에 산소가 많이 있죠. 산소, 들이마셔서 산소가 있고요. 모세혈관은 이미 조직세포에다 다 전달하고 온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폐포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산소가.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온몸을 다 돌고 돌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더 많아요. 모세혈관이 더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오른쪽 조직세포 똑같다라 그랬죠? 똑같은데 어디가 농도가 높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조직세포는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과정이에요.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 모든 세포들,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과정. 밑에 보시겠습니다. 조직세포는 산소를 썼어요. 네,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산소를 썼기 때문에 조직세포의 산소 양이 모세혈관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산소는 어떻게 이동한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조직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서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내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신 다음에 네, 퀴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